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요 MU0의 요 부분을 이제 데이터 패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 MPU하고 메모리하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 패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요 MU0의 핵심 부분이죠. 요걸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하는 건데, 뭐 디자인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교재에 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원칙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뭐 데이터 패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들의 흐름인데, 이제 패러렐하게 여러 비트가 패러렐하게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어드레스 버스, 그죠?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이거를 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드레스 버스 같은 경우에는 12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병렬적으로 여러 비트가 병렬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MPU고 요 부분이 이제 메모리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MPU와 메모리 간에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에 보면은 시퀀셜 로직이죠. 결국은 우리가 논리 회로 때 배웠던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시퀀셜 로직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러면 시퀀셜 로직은 동작을 하려면은 클락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클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클락 사이클에 이제 한 번 동작을 하는 거고, 또 다음 클락 사이클에 또 다음 동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클락 사이클이 한 클락 사이클의 길이, 그죠? 일종의 주기가 되는 거죠. 클락의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동작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니라 지금 그 노트북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 살 때 보면은 CPU 클락이 얼마냐에 따라서 CPU 속도가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무조건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 데이터 패스가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은 여유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 MU0의 요 안에 있는 요 MPU, 이제 또는 우리 CPU라고 그러죠. CPU 안에 동작은 굉장히 빠른데, 이제 메모리는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 메모리 액세스가 일종의 보틀넥이 된다 이거죠. 가장 이제 제약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클락 사이클을 이제 요 메모리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만큼은 이제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MU0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나왔듯이 이 MPU가 동작하려면은 단계가 보통 이렇게 한 4개 정도 단계로 동작을 한다고 했죠. 먼저 명령을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오고, 인스트럭션을 디코드하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를 패치하고, 이제 엑스큐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4개의 단계로 해갖고, 각각의 단계에서 한 클락씩 이렇게 동작을 해요.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나중에 보면 ARM도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MU0는 그 very simple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클락 길이를 좀 길게 주는 거죠. 클락 위드스를 좀 길게 주갖고, 이제 그래서 가장 이제 속도가 느린 메모리 액세스를 기준으로 이제 클락을 정하다 보면은, 메모리를 액세스하려면 인스트럭션 패치 해올 때 여기서 메모리 액세스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 패치 해오려면 메모리 액세스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오퍼랜드 패치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이제 클락 사이클이 2사이클 만에, 그래서 이제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그 클락 사이클이 두 개가 필요하고, 이제 어떤 명령어들은 MU0의 어떤 명령어들은 오퍼랜드 패치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오퍼랜드를 메모리에서 안 가지고 와도 실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원 사이클에. 그래서 MU0는 그래서 MU0는 이제 각각의 인스트럭션은 클락 사이클 몇 번 만에 동작을 하느냐. 결국은 그거는 메모리 액세스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원 사이클 아니면은 이제 투 사이클로 각각의 이 인스트럭션들이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8개의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죠. 8개의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탑을 제외하고 7개는 다 여기 오퍼랜드 S라는 오퍼랜드가 다 있는 거죠. 이 S는 다 메모리 어드레스입니다. 그죠? 오퍼랜드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요 4개는 요 S로 가서 실제로 메모리 액세스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퍼랜드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4개는 메모리 액세스를 이제 요 인스트럭션 자체가 패치될 때 한번 하고, 그리고 오퍼랜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번 하고, 메모리 액세스를 2번 하니까 요 앞에 있는 4개는 이제 투 사이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오퍼랜드가 있지만 프로그램 카운터를 세팅하는 것이 실제로 메모리 액세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 지금 오퍼레이션을 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요 4개의 인스트럭션은 이제 스탑 같은 경우는 오퍼랜드가 없으니까 뭐 더더욱 그렇고, 요거는 이제 원 사이클로 동작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 사이클로 동작하면은 이제 그래서 요 각각의 그러면 이제 요 클락 사이클별로 이제 동작을 할 텐데, 투 사이클로 동작하면은 패치하고 이제 그 다음이 엑시큐트죠. 패치하고 이제 엑시큐트. 이제 MU0에서는 그냥 패치, 엑시큐트 이렇게 그 사이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명령 하나 실행될 때, 그러니까 패치 단계, 디코드 단계, 그다음에 오퍼랜드 패치 단계, 그리고 엑시큐션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게 MU0에서는 그냥 패치 인스트럭션 패치, 요 패치 인스트럭션 단계, 나머지 3개는 묶어갖고 그냥 엑시큐션 단계.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만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저게 그 명령어들 중에 2단계로 두 사이클이 필요한 거는 요 패치하고 엑시큐트가 각각의 사이클에서 동작하는 거고, 어떤 명령어들은 한 사이클만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그러면 패치하고 엑시큐트가 합쳐져 갖고 한 사이클에 동작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다 이렇게 뭐 투 사이클 또는 원 사이클로 해라는 법은 없고, 지금 MU0라는 요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ARM 같은 걸 배울 때는 요게 뭐 어떤 명령어는 3단계, 어떤 명령어는 5단계, 뭐 그리고 ARM 버전이 이제 쭉 발전해갖고 ARM 9, ARM 11 이렇게 오면은 이게 막 9단계, 10개, 11단계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중에 그 중에 ARM 중에서 조금 ARM 중에서도 좀 심플한 버전인 ARM7 위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그냥 뻔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려면은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스타트 한다는 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이 되려면 먼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먼저 도착해야 된다. 이거는 뭐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려면 먼저 패치 단계에서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이 명령을 갖다 읽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 로직이 이걸 해석을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컨트롤 로직이 이걸 해석해갖고 이거 스토어 명령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값을 스토어하고 이게 만약에 로드 명령이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이렇게 메모리에서 읽어오고 뭐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인스트럭션 엑스큐션은 이제 두 단계로 하는데, 패치 단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오퍼랜드 액세스하고 그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 말 자체가 그냥 다 그냥 합쳐서 그냥 엑스큐트 단계라고. 그래서 엑스큐트 단계, 패치 단계. 그런데 이제 요 책에서는 항상 설명할 때 보면은 엑스큐트 단계를 먼저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볼 텐데 엑스큐트 단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패치 단계를 나중에 얘기하고 항상 순서가 보면 그래서 뭐 어떤 걸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 상관없는데 보통 다른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인스트럭션 패치가 먼저인데 이거는 이제 엑스큐션 그래서 현재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나면 이제 패치는 다음에 얘기하면 그거는 넥스트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다음 인스트럭션. 요렇게 그래서 요거 먼저 요 단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리셋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죠? 파워를 딱 켰거나 아니면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어디서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되느냐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MU0 같으면 0번지부터 시작을 한다. 이것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다른데 이제 지금 MU0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ARM이나 ARM이나 이런 거는 다 이 스타트 어드레스, 리셋 어드레스가 0번지고 그 다음에 이제 X86 같은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는 16비트 만약에 어드레스가 16비트 구조인 경우에는 이렇게 X86 중에 제가 봤던 게 8086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가 20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타트 어드레스가 이렇게 제일 위에 메모리 중에 어드레스가 제일 높은 쪽이 오히려 스타트 어드레스가 되고 이제 000는 어드레스가 제일 낮은 쪽이죠. 그래서 그것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다른데 MU0 주로 이제 0번지가 이 리셋 어드레스인 경우가 대부분 더 많아요. 좀 X86이 보면은 조금 특이해요, 구조가.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좀 특이하게 다른데 별로 구조가 뭐 제가 X86 옛날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X86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많이 했는데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별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 설계된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PC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뭐 윈도우 이런 것도 좋았었습니까? 이제 그게 워낙 이제 딱 그 PC 쪽에서 그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쓰는 것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이제 X86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자, 이제 어저께 요까지 아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 테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거는, 본격적으로 할 거는 요 부분입니다. 이제 레지스터, 이제 트랜스퍼 레벨 디자인 해서, 우리가 요 데이터 패스 부분 있죠? 요 데이터 패스. 특히 요 MU0 안에 있는 MPU 부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요 MPU 부분이 그냥 레지스터 3개하고 ALU 이렇게만 심플하게 블록도를 그려놨는데 이제는 좀 더 자세히 이 블록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ALU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레지스터가 여기 있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어큐뮬레이터.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 요 각종 컨트롤 신호들이 이제 요런 컴포넌트들을 동작시키라 말아라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ALU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는 요 ALU 펑션 셀렉터라는 컨트롤 시그널에 의해서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동작하려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칩 이네이블 이제 우리가 뭐 전자회로나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뭐 IC별로 보면 거기 그 IC가 동작하려면은 칩 이네이블이라는 핀이 항상 있죠. 그거를 이제 하이로 걸어줘야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칩 이네이블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칩 이네이블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어큐뮬레이터 칩 이네이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부터 이제 여기로부터 OP 코드 처음 4비트 그죠? 처음 4비트 이 부분을 사실은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OP 코드가 나오죠. 그럼 이 OP 코드를 보고 이게 로든지 뭐 스토어인지 애든지 뭐 점프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그 OP 코드에 이 OP 코드를 보고 이 컨트롤 로직이 어느 컴포넌트들을 동작시켜야 될지 요 각각의 이렇게 컨트롤 시그널을 제로로 하든 1로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이거를 컨트롤이라는 글자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컨트롤 부분이 컨트롤 신호가 컨트롤 시그널이 좀 더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만 있어가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는 먹스죠. 먹스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있게 되고 사실은 이것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그려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이제 이걸 직접 만들려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또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게 회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메모리는 동작하려면은 메모리 리퀘스터 이게 바로 이제 메모리에 대한 칩 이네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메모리는 동작하려면 일단 메모리 이네이블을 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드 할 건지 라이트 할 건지 그래서 리드 라이트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는데 여기 컨트롤 시그널이 1이 들어가면 리드고 제로가 들어가면 라이트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어드레스 버스입니다. 이쪽이 어드레스 버스고 이쪽이 데이터 버스예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봤던 거 이거는 메모리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걸 좀 방향을 돌려갖고 90도로 방향을 돌려갖고 메모리가 이제 위쪽에 올려놨어요. 그냥 그림 좀 씌우라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accumulator output enable의 약자입니다. accumulator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나? accumulator output enable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주갖고 여기에 신호가 걸려야 여기 있는 accumulator로부터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데이터 버스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는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메모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accumulator 결과를 메모리로 쓰고자 할 때는 이 accumulator output enable을 활성화시켜주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low로 그냥 비활성화시켜 놓으면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accumulator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이걸 이제 뭐 잘못 동작시켜 버리면 갑자기
메모리에 뭘 써버리면 이제 뭐 오동작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멀티플렉스가 하는 역할은, 자, 여기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갖고 이걸 어드레스 버스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스트럭션을 패치하거나 할 때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실제로 현재 실행하는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오려면은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쪽 어드레스 라인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요때 그러니까 뭐를 패치해 올 때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요 먹스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려면 요 먹스는 이제 2x1 먹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먹스이기 때문에 여기 요 셀렉터에다가 0을 해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패스가 연결이 되는 거고, 요 A 셀렉터에 1을 걸어주면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있는 어드레스 값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있는 어드레스 값을 메모리로 보낼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뭐 이렇게 로드, 스토어 같은 거 할 때 그 오퍼랜드를 패치해 오거나 또는 오퍼랜드 값을 스토어하거나 할 때 그런 오퍼레이션일 때는 이제 이쪽 패스를 열어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보면은 ALU는 연산장치니까 항상 오퍼랜드가 A, B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오퍼랜드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A 오퍼랜드는 항상 어큐뮬레이트 값이 들어가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B 오퍼랜드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B 오퍼랜드 쪽으로 뭘 넣어줄 거냐 하는 거는 이 OP 코드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뭐 실제로 애드나 서브트랙트를 하라 이러면은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요렇게 B 쪽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요쪽 먹스에 B 셀렉트 값을 1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인스트럭션 실행하다 보면 다음 인스트럭션 실행하려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거는 여기 있는 프로그램 카운트가 이쪽으로 어드레스 라인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ALU에서 더하기 1이 되도록 또 이쪽 패스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런 먹스의 셀렉터 신호라든가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의 뭐 칩 이네이블이라든가 뭐 리드 라이트 시그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MU0의 그 MPU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지금 컨트롤 로직의 회로는 안 보이는데 지금 블록에 그렇게 하도록 이제 컨트롤 로직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도전 과제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어큐뮬레이터에 요거는 이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아니고 스테이터스 상태값, 뭐 스테이터스 밸류 또는 스테이터스 시그널이라고 그러나 뭐 그 상태값을 나타내는데, 자, 요 어큐뮬레이터는 요게 몇 비트죠? 16비트죠. 이게 이제 이게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자, 여기 이제 16비트인데 그 중에 어큐뮬레이터의 최상위 비트가 이제 15, 0부터 15까지 있으니까 15가 되겠죠. 요 값이 1이라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자, 요 ACC 15가 1이라는 거는 어큐뮬레이터의 15 최상위 비트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논리 회로 때 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CCZ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ACCZ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게 1이라는 거는
ACC 값이 그 자체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값이.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도록 논리 회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만들기가 쉽겠죠. 예를 들면은 그 어큐뮬레이터라는 게 레지스터가 이제 ACC 레지스터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아웃풋이 그죠? 아웃풋이 0번째부터 해갖고 아웃풋이 15번째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걸 바로 요 ACC 15로 그냥 바로 하나 요거는 뽑아버리면 됩니다. 요 시그널을. 그러니까 뭐 따로 뭘 회로를 안 만들어도 돼. 그냥 승만 하나 뽑아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ACCZ라는 요 스테이터스 신호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큐뮬레이터가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아웃풋 핀이 이제 여기 요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인풋 핀이 있을 테고 아웃풋 핀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아웃풋 핀이 여기도 아웃풋 핀이 이제 0부터 15까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요 값이 제로라는 거는 모든 아웃풋에 나오는 모든 값들이 다 제로인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요 시그널을 이쪽으로 다 보내. 쭉 다. 그쪽에서 엔드 게이트. 이쪽에서 엔드 해갖고 엔드로 하나 해서 뽑아주면 그럼 이게 전부 다 제로면은 엔드가 아니죠. 엔드가 노아가 돼야 되겠죠. 전부 다 제로가 돼야 1이 나오게 하려면은 전부 다 제로가 돼야 1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헷갈린다. 하나라도 1이 있으면은 그죠? 이 중에서 한 개라도 1이 있으면 이 오화가 1이 되면은 노화는 0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제로면은 이 오화가 제로가 되죠. 그러면 요게 노화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A, C, C, Z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네거티브 비트하고 그죠? 어큐뮬레이터의 아웃풋이 15개인데 그 중에 내가 꼭 알고 싶은 게 왜 네거티브하고 제로, 어큐뮬레이터가 제로인지 여기에 왜 필요할까요? 지금 요 MU 제로에서는 그거는 이제 여기 인스트럭션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MU0 인스트럭션 중에 요 컨디셔널 점프 2개가 있죠. 밑에 부분에 요 컨디셔널 점프 2개가 있는데 점프 greater than or equal to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말은 뭡니까? 즉 ACC 15번째 비트 값이 0이면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면 그죠?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요 스테이터스 값 요걸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점프 not equal 점프 not equal은 어큐뮬레이터 값이 제로가 아니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ACCZ라는 요 스테이터스 시그널이 요 스테이터스 핀 값이 제로가 아니면 이제 이 말이니까 요 놈이 난 제로면
제로가 accumulate 값이 제로가 아니면 그러니까 난 제로가 아니죠. 요게 1이면 제로라는 소리니까 요게 0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트를 어디로 세팅해서 점프하라. 그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컨트롤 로직이 accumulate 값이 홈수인지 아니면 값이 제로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기 쉽게 빨리 알게 해주려면은 그게 맞는 하드웨어 로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로직에 의해서 그 결과만 다 뽑아내는 게 지금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지금 제일 챕터 1 중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MU0에 이제 실제로 컨트롤 로직이 그러면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박수를 많이 해놔갖고 잘 안 보이죠.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MU0에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블록만 이제 보이는데 이 MU0를 동작시키려면 핵심이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부터 OP 코드를 읽어갖고 그죠? 이게 지금 로드하는 건지 애드하는 건지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뭐 프로그램 카운터나 어큐뮬레이터를 어떻게 동작시켜야 될지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점프 명령어 이런 거는 이런 컨디셔널 점프 명령어 이런 것들은 또 요 어큐뮬레이터의 상태 값에 따라서 또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면 총 8개의 인스트럭션의 OP 코드, 요 OP 코드 값들, 8개 인스트럭션의 요 OP 코드 값하고, 그래서 요 OP 코드, 이제 OP 코드 레비트죠. OP 코드 레비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리셋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리셋이 걸린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리셋도 한 개 시그널이죠. 리셋 그런 게, 그죠? 리셋 신호 하나. 그 다음에 요 어큐뮬레이터 값이 로드나 스토어, 애드 요 4개의 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어큐뮬레이터의 상태 값이 보면은 요 컨디셔널 점프 요 2개는 여기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동작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도 이제 하나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로드나 스토어를 현재 상태가 패치 상태인지 엑시큐션 상태인지에 따라서 패치 상태면은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엑시큐션 상태면은 그때 실제로 이제 그 OP 코드에 맞게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컨트롤 로직도 하나의 이제 시퀀셜 로직인데 그래서 이 컨트롤 로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결국은 시퀀셜 로직이에요. 상태는 2가지 상태를 갖습니다. 패치 아니면 엑시큐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태 비트는 패치 아니면 엑시큐터니까 한 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상태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리 회로 때 상태 비트가 1개이고 그러면 이 플립플롭 하나 쓰면 됩니다. 그죠? 상태 비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플립플롭 하나 쓰면 되고 그리고 플립플롭 주변 이제 회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그러면은 이렇게 플립플롭을 제외하고는 여기 4개, 1개, 여기 또 하나 하면은 총 7개의 이제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플립플롭 상태 값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맞게 예를 들면은 자 이제 로드 명령어다. 예를 들면은 로드 명령어인데 만약에 현재 상태가 엑시큐션이다.
현재 상태가 이 제로는 엑스큐션 상태입니다. 항상 엑스큐션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뭔가 동작을 시키고 뭔가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 컨트롤 핀에 들어가는 신호들을 A 셀렉터, B 셀렉터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적절히 컨트롤 해주고 그리고 다음 상태는 패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음 상태가 됩니다. 그죠? 여기 상태는 플립플롭의 지금 여기 인풋은 현재 상태고 요 시퀀스 로직의 이제 플립플롭의 아웃풋은 다음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아웃풋이 이제 컨트롤 요 인풋에 따라서 컨트롤되는 그 컨트롤 핀들 그 아웃풋 컨트롤 핀은 A 셀렉트, B 셀렉트 뭐 이거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다가 그 다음에 ALU 펑션 셀렉트는 사실은 요거는 2비트가 필요합니다. 좀 이따가 나오는데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0개의 아웃풋이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MU0에 지금 컨트롤 로직이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우리가 시퀀스 로직 그 설계할 때, 논리할 때 보면은 이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주면 이제 설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논리할 때 배운 이제 지식으로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인풋이 7개나 된단 말이야. 우리가 논리할 때 배운 거는 인풋 고작 해봤자 4개, 뭐 5개, 맥시멈 5개까지 해야 겨우 카르노 맵을 구성해갖고 좀 로직을 간소화시켜서 설계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스테이트는 1개인데 인풋이 7개나 되니까 이거 카르노 맵으로 설계하기는 좀 많다, 그죠, 이제. 그리고 아웃풋은 10개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회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주로 뭘 어떻게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같은 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PLD라고 해요. PLD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PLD 같은 거는 PLD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려면은 또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기술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그냥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그 디스크립션 랭귀지 같은 게 있습니다. HDL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릴로그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PLD는 이제 뭐 종류가 보면은 뭐 PLA라는 것도 있고 PAL이라는 것도 있고 FPGA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PLD 있는데 이제 좀 FPGA가 제일 이제 복잡한 거죠. 기능이 제일 많은 거고 이제 PLA 같은 게 좀 단순한 거고. 근데 PLA 같은 거는 이 컨비네이션 로직만 만들 수 있어 갖고 이제 그 시퀀스 로직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뭐 SPLD 같은 이런 이제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는 칩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 컨트롤 로직을 이제 FPGA를 이용해서 설계했다 이런 것들이 다큐 이런 자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